안녕하십니까. 민선생 글쓰기 TV를 운영하고 있는 글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스토리텔링, 이것을 제대로 하게 되면 글쓰기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테크닉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야기꾼이 되면, 이야기를 술술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글쓰기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스토리라는 영어 단어와 텔링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말이죠.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의 하나다.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메시지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쓰기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제가 되는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더 목적에 맞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쓰는 방법.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글을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재미와 감동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좌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어떤 강좌에 가든 실습, 지금 이 문제는 항상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토리텔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문, 제가 만들어낸 예문인데 이것을 하나 해보면 스토리텔링이 어떤 것이라는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듣고 치우는 공부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 실습입니다.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글을 쓰시는 거예요. 첫째, 내가 부자라고 가정한다. 1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다 라고 가정을 하십시오. 부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부자다. 내 재산이 100억이다. 첫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동창회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동창회 20년, 30년 만에 나가면 그동안에 계속 만난 사람들이야 알고 지내지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부자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30년 만에 동창회에 나가서 친구들 만났는데 그 사이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은 잘 모르죠.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 않을까요? 그럴 때 대놓고 자랑하면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다면 대놓고 자랑하지 않고 좀 유한 방법으로 좀 돌려가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자랑한다.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글을 쓰시는 겁니다. 시간은 제가 따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시고 동영상을 딱 끊으십시오. 이건 실습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별로 공부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글을 쓰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이 종이와 펜을 준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낼 수 있을까? 다들 어려워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제가 쓴 글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려우니까 제가 힌트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부자라고 했을 때 친구들은 내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거란 말이죠. 대놓고 자랑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아주 호화스럽게 살아 라고 말하면 아마 친구들은 조금 부담감을 가질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렇게 사실만을 나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술을 하되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이게 스토리텔링 기법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글을 쓰되 서술만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다가 스토리를 입히는 거죠. 스토리를 입힌다는 게 뭐냐? 자, 내가 생활하는 그 여러 가지 부유한 생활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이야기해 주되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거기다가 살을 붙여야죠, 살을.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스토리텔링, 이야기 말하기죠.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 쓰면 듣는 사람들도 조금 기분 나빠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글쓰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주제를 탁 던졌을 때 내 머릿속에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앞뒤를 조절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글쓰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른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노력을 해야 글쓰기가 향상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기서 동영상을 끊으십시오. 자, 됐나요? 그러면 제가 쓴 거를 보여드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제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글쎄 잔디밭에서 뒹굴다가 수영장에 뛰어들더니 신나게 수영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태리 산 소파에서 오줌을 깔기지 뭐야. 내가 야단치려고 하니까 이번엔 요트키를 입에 물고 놓지 않더라고. 마침 우리 애가 심심해하길래 고양이와 백호를 데리고 별장에나 가서 놀다 오라고 보내버렸지 라고 썼습니다. 자,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실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쭉 둘러 있는데 내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야, 우리 집에 말이야 잔디밭 있고 수영장도 있어. 그 다음에 이태리산 소파도 있고 요트도 타고 다녀. 그리고 고양이 백호. 백호는 굉장히 희귀한 동물 아닙니까? 또 별장도 있어. 라고 사실만 이야기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겠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살을 붙인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살을 붙여 나가면 듣는 사람은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 뿐인데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아, 이 사람은 부자구나 하는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그 의도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팩트를 전달하지 마시고요. 팩트에다가 살을 붙여서 이야기로 버무려라 하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